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비과세 가네요. 예. 자, 일단 우리 소득세법상 비과세 종류 뭐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 파산, 선고, 처분 뭐 어느 정도 개념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경제적 무능력자야. 예. 이런 사람한테는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두 번째가 이제 농지죠, 여러분. 동그라미 농지. 자, 농지하면 기본적으로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자, 이렇게 농지를 뭐 하거나 교환하거나 분합을 하는 과정에서 1번과 2번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죠. 앞에다 적어 올 충족이죠. 몇 번가?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첫 번째 역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죠.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밑줄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죠.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야. 두 토지 가격 차액이 큰 편의 동그라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4분의 1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출전에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뭐다? 4분의 2 이거 건드린다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 조문에서 포인트가 뭐냐 그것만 잡아. 그러면 결론은 1번은 두 토지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이 조건은 뭐를 말하는가?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가 가격대가 뭐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그러면 봐요, 여러분. 갑이 갖고 있는 농지가 있고 을이 갖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이걸 서로 뭐 하기로 했대, 여러분? 교환하기로 했대. 교환이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럼 쌍방과세, 원래는 쌍방과세, 강고고 운고고, 그러니까 쌍방과세인데 이때 첫 번째 이 두 토지 가격 뭐가 차액이죠. 그러면 갑의 농지 가격이 1억 원을 평가가 됐어. 얼마로? 1억. 그럼 을의 농지가 최소 얼마에 돼야 돼?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을의 농지가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돼? 7,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7,500만 원 이상. 7,50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큰 가액. 둘 중에 어떤 거? 큰 가액. 얘가 큰 거죠? 그럼 큰 가액이 얼마? 4분의 1. 그럼 얼마? 2,500만 원 이내에 된다는 얘기죠, 차액이. 그러면 1억에서 2,500을 빼니까 얼마? 7,500만 원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세요? 네. 이런 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기출문제 꼭 좀 같이 좀 정리합시다. 예.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죠. 그러면 2번에 여러분 기역 and 니은 and 디귿 and 리을이 아니야. 여기는 무슨 개념이야? 또는 개념이야. 오화 개념이야, 여러분. 그래서 2번은 기역 니은 디귿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 4가지로 구분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중에서 하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묶으세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은 누가 개입되거나 국가 등이 개입되거나 뭐가 개입됐죠? 법률이 개입됐죠. 그게 공통점이야. 자발적 성격보다는 뭐가? 강제적 성격이 강하죠. 그러면 이때는 교환이나 분합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 안 나와. 그 뭐가 나와요? 리을이 나와, 시험에는. 리을이 나온다니까, 시험에는. 밑줄 쳐. 리을은 뭐야, 특징이? 경작상 필요잖아. 경작상 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리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작상 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어쩌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는 국가 등의 개입이나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농지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이 공부를 원해서 하는 거 아저씨 강요에 못 이겨서 하는 거야. 응? 진짜 여러분 다른 학원에서 있었더니인데 아저씨가 중개사 학원 가재. 그래갖고 한번 상담 좀 받아보재. 그래서 같이 왔다. 그래서 상담 다 해놓고 끊었어. 끊었는데 처의 명의를 끊고 갔어. 아저씨가. 그래서 수강증을 처한테 주고 자기가 해 그러더래. 그래서 처가 갑자기 여기 끌려와가서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분 원해서 하는가 강제적으로 하는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모르죠. 자, 여러분 요거는 원해서 하는가? 지들이 원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가? 원해서 하는가? 그럼 니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요때 여러분 자 동그라미 치세요. 교환밖에 없어요. 교환. 뭐가 없어요, 여러분? 분합이 없네. 분합이 없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사후관리 들어가. 이게 진짜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 일단은 너한테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교환할 때 비과세 해줄게. 그 대신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법에서 지켜보는 건 기본이 몇 년이야? 3년. 3년 이상 신농지에서, 신농지는 교환위에서 취득한 농지를 말하는 거죠. 몇 년 이상을? 3년이죠. 비과세 받기는 3년 이상 어떻게 된다? 제촌작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농지법상 농지 취득은 아무나 못한다고 돼 있죠. 개판입니다. 농지 경영 계획만 제출하면 취득할 수 있죠. 네. 이거 다 엎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제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농지는 다 비삼용 토지로 판정됩니다. 뭐를 못하죠? 제촌작용을 못하죠. 왜? 다 누가 갖고 있으니까. 농지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 특히 서울 수도권 사람들 다 갖고 있죠. 외지인이 갖고 있어. 농지 소유자는. 농사는 누가죠? 현지인이. 그러니까 제촌 작용 요건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실문 나갔을 때 농지 양도가 일어났다. 그럼 농지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우대야 규제야? 우대야. 그 대신 요건이 까다롭죠. 그걸 따져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세법상 농지는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3년 뭐 해야 돼? 제촌 작용. 제촌은 뭐야? 농지 소재지에서 살고 있거나 연접지 또는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살고 있다든지요. 그러니까 농지는 저 시골에 있는데 농어촌에 있는데 소유자는 도시에 있대. 그럼 그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야. 소달구지 몰고서라도 와야 된다는 얘기야. 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얼마 이상을 2분의 1 이상을 경작해야 돼. 본인이. 그래도 뭐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농지 주의하시고요. 자,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별표 3개짜리죠.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죠.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실무 나갔을 때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님, 저 이 주택을 양도한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그걸 요건을 하나씩 충족 여부를 따져서 과세냐 비과세냐 여러분 최소한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도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귀퉁방에 예비당 종치듯이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죠. 시험범위인 걸 알고 있어 고객도. 자, 그래서 여러분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를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몇 가지 여러분? 3가지를 모두 어떻게 되죠? 충족해죠.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죠. 첫째가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1세대가. 두 번째 어디에? 국내에 몇 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주택 같아요. 자, 여기서 국내 놓치면 안 됩니다. 즉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 것만 해준다 그 얘기야. 다른 말로는. 그리고 국내 몇 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된다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되는 거죠. 자, 봐. 이거 잘 봐. 실무 나가신 분들 이거 판단은 뭐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하는 분들 너무 많아. 사례로 물어보면 어쩔 줄 몰라. 사례 와도 상관없어. 1세대 국내 1주택 2년 이상 보유 이 3가지 조건을 뭐 해야 돼? 모두 충족했죠. 어느 현재 양도 현재죠. 항상 양도세는 어느 시점이야? 양도 시점으로 따져야 되죠. 모두 의사결정. 자, 같이 볼까요? 거기 책 1세대 이거죠. 양도 현재 어디에?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셋째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만 하면 되는 거죠. 보유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야. 아니단 얘기야. 아니단 얘기야. 근데 단서가 붙죠.
어느 당시 취득 당시죠. 놓치면 안 돼. 동그라미 시뻘게 쳐. 취득 당시 무슨 지역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주택일 때는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야 우대야? 규제. 그러니까 여기는 and가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 위에다가 and가 들어가는 거다. and가. 즉 2년 이상 보유 중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되는 거야? 거주해야 되는 거죠. 거주. 그래서 뭐가 추가되는 거죠, 여러분? 거주가 추가되죠. 거주가. 여기서 거주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수요자 되죠. 그러면 남양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야 아니야?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근데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이 남양주에 있는 주택이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남양주 같은 조정 대상 지역 시기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은. 무조건 남양주에 있는 주택이라 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느 당시야? 취득 당시다고. 취득 당시. 뭐 실무에서 해석들을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자, 조정 아님, 조정 아님, 초종임, 조정 아님, 초종 아님. 자, 1, 2, 3, 4. 네 가지 케이스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건 어떤 경우야? 응?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은 몇 번이냐고? 1, 2, 3, 4 중에서 1번과 2번이야? 예, 1번과 2번만이다고. 조정 2년 이상 거주할 거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따지라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조건을 보라고. 법률 조건을.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 양도 당시가 아니죠. 그럼 시험은 이걸 출제 내면 이거 살짝 물어봤고 양도 당시죠. 아니죠. 조정 대상점 판단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을 판단하는 거죠. 왜? 내가 취득할 때 알고 들어갔어야 돼? 모르고 들어갔어야 돼?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알고. 내가 조정 대상점을 알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감 잡았어요? 예. 근데 거기 단서가 있죠. 단서는 눈팅만 하세요. 조정 대상 지역이 공고가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대. 그리고 공고 후에 잔금을 지급했대. 그럼 이거는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지금 그 얘기인 거야. 자, 이거야 여러분. 자, 조정 대상자로 공고가 났어. 근데 매매 계약은 이때 체결했어. 그리고 잔금 지급은 이날이야. 그럼 잔금 지급이 현재 이때 양도가 된 거로 보는 거죠. 우리 이때 양도한 걸 보잖아. 그럼 양도 시점에서 무슨 지역이야?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 요건을 적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얘기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내가 무슨 계약을 뭐 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 아니었잖아. 그래서 나는 계약을 한 건데 나중에 바뀐 거죠. 그 나중에 바뀐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그 말이야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조합원 입주권을 밑줄. 조합원 입주권. 우리 뭐로 보죠? 주택 또는 거기 분양권 하나 더 적어넣어. 분양권을 한 개 보유한 1세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할 때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 또는 뭐 분양권. 올해 분양권이 하나 또 신설됐는데 올해 당장 시험에 나올 성격은 안 돼. 올해 개정된 거기 때문에 시행령에. 자,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에서 배우셨죠?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시법에서 좀 배우셨죠? 예. 자, 그 개념 또 올리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몰라 나도 공시법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자, 그러면 지적 제조사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고사 면적이 자 동그랗죠? 여기는 뭐가 돼서 감소. 이 말 잘 봐야 돼. 감소가 된 건지 증가된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적 공부상 면적이 어떻게 됐다고? 감소. 실제 면적을 측량해 보니까 실제 측량 면적이 적다는 얘기야. 분명히 공부상으로는 100으로 돼 있어. 지적 공부에는 100으로 기재가 됐는데 100제곱미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90으로 됐다는 얘기죠. 이게 가필지죠. A필지. 근데 그의 인접한 뭐는 B필지는 공부상이 얼마로 되는데 50으로 됐는데 이게 얼마 실제 측량해 보니까 60으로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야. 그럼 이때 공부상 면적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된 거죠. 얼마만큼 감소됐어요? 10제곱미터 감소가 된 거죠. 그럼 이는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10제곱미터가 증가된 거죠, 여러분. 그럼 요걸 얘기한 거죠. 지금 면적이 어떻게 돼서 감소가 되어서 돈을 어떻게 했으면 받았으면 그 지급받은 조중금은 이건 일반적 매매야 법에 의한 강제적인가? 법에 의한 강제적인 거잖아.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면적이 감소가 됐을 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증가된 놈은 그만큼 새로 이렇게 취득한 걸 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놈은 취득가액이라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거죠.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소, 증가 요거 확인해야 되죠. 자, 이때 최근에 농지의 범위가 시험에 나왔어요. 더럽게 어려운 게 나온 적 3번 농지가. 자, 이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는 밑으로 논밭, 지목을 보셔야 된다. 논밭. 나 과순이죠. 뭐는 없죠? 저거나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목장용지는 없습니다.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논밭, 과수원까지만을 말하고요. 뭐는 목장용지는 농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 이시 없이 실제로 경작이 사용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디 거죠? 국내 거만이죠. 그래서 그 밑에 무슨 주택은? 국외주택은 그때는 역시 국외주택은 무조건 뭐야 여러분? 과세야. 국외주택은 무조건 과세죠. 임대소득세도 과세, 양도소득세도 과세. 그러나 국내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 제외.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제외. 이게 국외주택의 특징이죠.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또 안 나와. 정말.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그 얘기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갑이 A주택과 B주택 두 개를 갖고 있대. 그래서 하나는 어디 있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고. 또 나온다. 또 하나는 어디 있대? 미국 LA에 있대요. 다 2년 이상 보유 거주했대. 얘는 거주를 못했겠죠. 자, 몇 주택 상태야 갑은? 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고 지금? 2개. 근데 2개 중에서 하나는 어디 있고? 국내. 하나는 국외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양도했답니다. 지금 2년 이상 보유 거주하고 양도했대. 그러면 시험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얘 과세냐 비과세냐 그 얘기죠. 응? 비과세야? 2주택인데? 과세다고. 죄송합니다. 비과세다고. 어디에 쓰니까? 국내 몇 개야? 하나. 그 얘는 비과세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얘 양도한 거죠. 그럼 양도 당시 몇 주택이야? 1주택. 그럼 얘는 비과세야? 과세. 얘는 무조건. 어디에 쓰니까? 이거야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의 출제야.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 요즘은 이렇게 나와 사례로. 그러니까 기출문제 바뀌는 패턴을 보셔야 된다고. 패턴.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국내 국외 구분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됐어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별표 2개.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라고 그랬죠? 근데 이 조건을 충족했는데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대. 비과세 배제 아주 중요해. 첫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 토지죠. 여기서 기준 면적을 미쳤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또는 그 밖의 적이 있다는 10배. 여기까지가 기준 면적이죠. 요거를 뭐하면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배제입니다. 근데 이때 이 5배, 10배가 내년 2022년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이 돼. 내년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도권에서의 도시 지역인 주상공, 도시 지역은 뭐로 구분해죠? 주상공록이죠. 그 중에서 녹을 제외한 주상공, 수도권에 있는 도시 지역이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때는 배수가 3배로 줄어듭니다. 3배. 내년부터야 5배가 아니라 몇 배로? 3배로 줄어들어. 그래서 혜택을 받는가 불이익을 받는가?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거는 이미 개정이 됐지만 2년의 유예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줄일 거야.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받기 싫으면 빨리 팔어. 혜택을 준 거야. 그래서 2022년부터는 배수가 바뀌어. 그래서 이건 올해 당장 나오기는 힘들 거야. 2번 미등기 양도 합시다. 예, 양도세 가장 나쁜 놈. 저거 가장 나쁜 놈. 이때는 차익 뭐야 여러분? 동그라미 전액과세죠. 자, 3번과 4번 묶어. 얘가 제일 중요해. 어쨌거나 비과세 배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3번과 4번이야 여러분. 그럼 3번은 같이 읽어봐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대. 이거 뭐라 했죠 여러분? 허위 신고라고 했죠. 허위 신고. 무슨 계약서 쓴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다운이라고 하면 안 돼. 무슨 계약서 쓴 거야? 이중 계약서. 왜냐하면 다운만이 아니라 뭐도 있으니까. 업도 있어요 여러분. 업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실무 나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업계약서 써달라고 그러면 양도자가 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 업계약서는 누가 요구하는가? 응? 매도자가 요구하는가? 매수자가 요구하는가? 아이씨, 난 제가 물음만 보면 돌아버리겠더라. 업계약서는 도자가 원할까? 수자가 원할까? 자, 그럼 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면 이거 그렇게 또 어렵네. 자, 실질 거래 가격이 9억 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시켜달라고 그러고 업, 어떤 사람은 다운. 그러면 업은 주로 누가 요구를 하는가? 그죠?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겠죠? 이건 주로 수자가 원하죠. 수자가. 이거는 누가 주로? 토자가 원하죠. 생각해봐라면 가액이 뭐가 되면 양도자는 양도세 커져 작아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니 실제 9억원에 판데 10억원에 써달래. 11억원에 판 거래 써달래. 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내가 지금 얼마에 팔았는데 계약서 얼마 써달래? 11억 원에 써달래. 그러면 나는 실제 9억원에 팔았는데 11억원에 판 걸로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양도세에 과대 계상되죠? 그럼 도자가 좋은가 싫은가? 이 도자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잘 못하는 구분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 교수님 난 헷갈려 죽겠어요. 그런 거 나오면. 그럼 저는 그러죠. 난 네가 헷갈려. 아니 사람아 뭐 생각을 해봐라. 9억원에 판데 11억 원에 써달라면 내가 9억원에 판 걸 11억 써달라면 과세가액이 커지는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도 누가 원해? 수자가 원한다고. 그럼 이럴 경우 여러분이 이제 중개하는 거야 이거를. 거꾸로 도자가 얼마 팔았는데 근데 7억 원에 양도한 걸로 뭐 써달래? 다운 시켜달래. 그럼 이거 누가 요구하는가? 도자. 수자는 좋아 싫어? 자기는 얼마 주고 샀어? 9억.
근데 얼마 주고 사달래? 7억. 그럼 수자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뭐가 줄으니까? 취득세가 줄어. 그러니까 다운은 이해관계가 많이 일치가 돼. 도자도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수자돼.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많이 일어나. 그러나 항상 이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이것도 있다는 얘기야. 어떨 때 저럴까 업을. 미쳤나 봐. 어떤 사람은 그래. 취득자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취득가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커지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그런 미래까지 생각하고 해달랄까? 전 주로 업은 누가 해달랬대요? 법인이 많이 요구합니다. 법인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요구합니다. 법인이 왜 그러죠? 비자금이죠. 비자금 구성하는 거죠. 비자금. 장부상일 얼마 주고 산 걸로 하는가? 11억. 근데 실제는 얼마 줬어? 9억. 그럼 2억 원이 남죠? 그걸 누가 갖는 거야 이제? 회장님. 사장님이 아니라 회장님. 오너가 갖는 거죠. 오너가 그렇게 시켜. 그래서 그 비자금 내 구제 놓나 2억 원은 그런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좋아 나빠? 좋아? 왜? 네, 그래. 돈 많이 벌겠다. 돈 많이 버는 것도 뭘 알아야 돈을 법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허위계약서 쓰면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줘 안 줘? 안 줘. 근데 여러분 똥을 시뻘겠죠. 이때 과세가 되는 세액은 둘 중에 어떤 금액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어때? 시뻘똥했죠? 적은 금액이야. 이걸 출제는 뭐로 바꿔? 큰 금액으로 말을 바꿔. 큰 금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이다고? 적은 금액이죠. 그럼 이게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줄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출세, 이걸 다른 말로 과세할 경우의 세액을 말하죠.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할 때 세액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그거 나온 산출세액과 그다음에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 두 가액이 뭐예요, 여러분? 차액.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못 외우면 손가락 마디마디 적어가.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이미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왔어. 이게 설명형으로 나오면 출제는 말장난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과세합니다. 근데 4번 또 역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고가주택이죠.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죠. 자,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당시 자 무슨 가액 기준? 실지거래가액 기준이죠. 얼마 초과? 9억 초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이때 그러면 고가주택은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한다. 그럼 맞아? 틀려. 전액과세 적어 X. 전액과세한다. 그러면 X 분명히 적어놔. 그러면 전액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 안분계산. 그렇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은 반드시 무슨 계산? 안분계산. 그리고 여러분 항상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의 의미가 있는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의미가 있는가? 자, 다시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대전제 조건이 앞에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겁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을 못하면 고가주택 구분 자체를 안 해. 무조건 뭐하니까? 무조건 과세니까 고가주택은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양도소득세에서 뭐가 나면 고가주택은 반드시 어떤 의미야?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돼. 그래서 원래는 무슨 대상인데? 비과세 대상인데 이게 얼마다 보니까 9억을 초과하다 보니까 비과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다시 한번요. 분명히 정확히 하십시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무조건 무슨 요건 충족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가? 비과세 요건 충족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가? 비과세 요건 자체를 충족을 못하면 고가주택 구분 자체를 해야 안 해? 안 한다니까.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과세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고가 주택은 언제 구분한다고요?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거죠. 그러면 남들은 뭘 받는데 얘는 비과세를 못 받더란 얘기야. 왜 못 받더래? 고가니까. 그러면 과세가 되는데,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 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다고 틀린 말이다고? 틀린 말이다고. 그럼 어떻게 과세하라고? 그렇죠. 안분 계산하죠. 이게 바로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외울 건 뭐죠? 안분식을 외워야 되죠. 안분식 어려워? 기쁘고 어렵긴 뭐가 어려워, 여러분? 그 어려운 학계론의 계산 문제도 다 푸는 여러분인데 짱짱이 아니야, 씨. 어? 그래서 안분 계산 어떻게 하죠? 양도가서 무조건 얼마 빼라고요? 9억 원을 빼래요. 그거를 뭘로 나누래요? 양도 가액으로 나누래요. 야, 안분 계산식 보라. 요소가 몇 개야? 계산 요소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냥 양도가서 얼마 뺀 거? 9억을 뺀 걸 뭘로 나누는가? 양도 가액이죠. 지분은 뭐 어려워.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맞춰야 돼, 틀려야 돼? 반드시 맞춰야 되죠. 어떤 젊은 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나는 계산 문제 나오면 풀지 않기로 했어. 그래. 있어? 조사하면 나와. 학계는 나오면 나는 계산 문제 안 풀기로 했다. 그러면 너는 거의 과락이다. 과락 아니면 평균 미달로 가는 거야. 아니, 계산 문제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아주 흐뭇하게 얘기해. 난 계산 문제 버렸어, 그래. 그럼 저는 속으로 넌 네 인생을 버렸다 그러면. 아니, 풀 수 있는 건 풀고 어려운 건 버리더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버리면 쉽게 나와도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맛 가는 거야. 그 계산 문제 16개, 7개 나오면 이제 아작 계속 비 내리는 거죠. 비 내리는 호남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가다 저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거 계산 문제 나면 이거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무슨 버리기는 개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 주택하면 여러분 뇌에 자동으로 뭐가 떠올려야 된다고? 안분 계산. 요즘은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게 개별 계산 문제 하나로 나왔거든. 요즘은 이제 수지 높으니까 개별 문제 하나가 아니라 보기 지문 하나로 나와. 자, 15억 원에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몇 프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는 비율은 몇 프로야? 또 어려워. 명아. 몇 프로 가셔야 돼? 아니, 이거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15억에서 얼마 빼라고? 그럼 얼마 남았어? 그럼 그걸 뭐로 나누래, 양도가에? 그럼 몇 프로야?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잖아. 그럼 양도책에 몇 프로만 가세하면 되는 거야? 40%. 이게 뭐 어렵냐? 이걸 왜 버리냐고. 자, 보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 주택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안분 계산. 자, 과거에는 여러분 여기 얼마 나왔냐? 10억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 그전에는. 그럼 10억에 팔았대. 그럼 해. 10 빼기 9는 얼마고? 그걸 양도가 얼마? 10원 몇 프로야? 10%. 자, 이게 이미 나왔다고. 근데 출제는 이걸 또 물어보고 싶어. 그럼 이걸 10억으로 또 내? 못 내? 못 내.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라는 거야? 15억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고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출문제가 그래서 뭐라는 얘기야. 이걸 곧 또 나오냐? 못 나오는 거냐? 또 나온다면 어떻게 고칠 거냐? 그걸 예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1주택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뭐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했대. 내가 뭘 양도했는데? 1주택을 양도했는데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올해 개정된 거죠? 뭐를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몇 주택자로 보겠다? 2주택자로 보겠답니다. 2주택자.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겠다. 내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주택 외에 뭐를 갖고 있으면?
입주권. 그럼 이거 우린 뭐로 본다고요? 주택. 그래서 몇 주택 갖고 있는 걸 보겠다. 2주택. 그 상태로 주택을 양도하다 보니까 원칙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단 예외 있음. 요거 적어놔. 예외 있음. 즉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실무 나가면 이런 건 줘야 되죠. 남들 다 과세라고 할 때 나는 뭘로 유도할 수 있어야 돼? 비과세. 자, 올해부터는 내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 그럼 이것도 이제 뭐로 보라는 얘기야? 주택수에 잡으래. 올해부터는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이게 혜택을 주는 건지 불이익을 주는 것도 몰라오는 사람도 있어.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왜? 자꾸 이거 투기하니까. 아파트 당첨권 딱지 사고 팔잖아. 계속해서. 그거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그거 규제하겠다고. 근데 이미 나는 작년 2020년 이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규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설된 거. 그래서 밑줄 거기 밑에 언제부터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요 주택수에 잡아라 그입니다. 적어놔. 분명히 이때 규제 대상이 되는 분양권은 모든 분양권이야? 아니, 올해 취득한 거. 올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고 난 다음에 취득한 거죠. 개정 후에 취득한 거죠. 2021년 1월 1일 저거 개정 후. 요 규정이 개정된 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종전 개정 전에 취득한 걸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확인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 1세대의 개념은 이제 각각의 개별 요건 봅시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자, 1세대 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 1세대. 당의 거주자 누구죠? 본인. 그럼 여러분 거주자 위에다 적어.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안 해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주택은 비과세 안 해주겠다고. 재미있는 통계 나왔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그렇게 사고 있죠. 특히 누가? 중국 사회에서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오죠. 걔들 주택가가 올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했던 비과세가 되는 거고 누가 양도하면 비거주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죠 여러분? 가족이죠. 가족. 이러한 가족 단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세대. 그래서 세대가 되려면 최소한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거주자? 본인. 왜? 누가 있어야 돼 반드시? 배우자는 반드시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충분 조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배우자라면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 사실상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자, 아니야. 우리 세법에서는 배우자 개념을 이중적 잣대로 제시합니다. 이중적 잣대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혜택을 줄 때는 세법상 뭘 주면은 혜택을 주고자 할 때는 혜택을 줄 때의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말합니까? 이때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근데 뭘 주고자 할 때는 불이익을 주고자 할 때는 법률상은 물론이고 and 사실상 배우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 혜택을 줄 때는 누구만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그럼 이래서 증여하면 배우자 간에 증여하면 얼마까지 공제해주죠?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부지간에 얼마까지 증여세 과세 안 한다 그래서 6억. 그때 그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말하는가?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죠. 누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공제 한도가 없어져 버리죠.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자,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상속을 공제해줘.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그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말하는가? 법률상. 사실상 배우자를까지 포함하면 공제 한도가 없어져 버리죠. 무제한이 될 수가 있잖아.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잘 따져봐 집사람하고. 그래서
그래서 세법상 혜택을 줄 때, 자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한대. 그 부양가족의 배우자가 있대. 배우자는 부양가족이니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말하는가? 법률상 배우자 맞죠. 사실상 배우자 하면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니까. 무슨 소리 있지? 그런데 불이익을 줄 때는 누구까지 포함한다고? 사실상 바로 요거죠. 밑줄 법률상 뭐는 했대? 이혼. 그 뭐야? 남남. 그런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으로는 이혼한 거로 보기가 어려운 관계였대. 그럼 그 사람은 배우자의 범위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입니다. 자, 실무에서 비과세 가장 기본적인 방법. 자, 여기 부부 갑, 을이 각각 A주택, B주택 하나씩 갖고 있네. 그럼 갑은 몇 주택? 1주택. 을도 1주택. 그러면 이때 갑이 A주택 양도택 비과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왜? 후보니까. 주택수 따질 때는 세대별 단위로 따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주택이 돼버리는가? 2주택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둘 중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둘 중에 뭐? 먼저 양도한 주택. 몇 주택 상태니까 2주택 과세죠. 근데 사실 전략은요. 어떤 걸 먼저 양도 이런 것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과세가 된다고 했죠. 먼저 양도. 그럼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돼, 둘 중에? 어?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고 여러분 유도해 줘야 돼? 양도 차익이 큰 걸 처분하라고 그래야 돼? 작은 걸 먼저 처분하라고 그래야 돼? 작은 걸 처분하라고 해야 되죠. 작은 거를. 그래서 양도차익은 과세 관점에 세금 때리게 하고 양도차익이 뭐한 건 큰 거는 뭘로 요구해야 돼? 비과세를 몰고 가야죠. 이런 게 여러분 전략인 거야. 이게 세금 전략이야. 뭐 까불고 있어. 뭘 먼저 팔아야 되는지도 판단을 못 해주면 어떡하냐고. 근데 나는 어쨌거나 먼저 양도는 비과세죠. 그럼 나 비과세 받고 싶어. 어떻게 하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혼하면 돼. 이걸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뭘 해버리는가? 이혼.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뭐가 되는가? 남남. 그럼 각자 1세대 몇 주택이야? 1주택. 그럼 뭐 아무거나 다 비과세죠 뭐. 그럼 이때 부부 끊어버리면 닿죠 뭐. 그리고 뭘 받은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돼 이제? 다시 뭐 하면 돼? 재혼하면 되잖아. 아니 이혼하면 재혼 못 하는가? 하잖아 여러분.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 굳이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거지. 새로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잖아. 그럼 새로운 인생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근데 가야만 할 때도 있어 없어? 있죠. 왜? 가진 게 아직 있으면.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합니다. 자, 근데 2번 배우자가 없어도 일세를 보는 경우 있죠. 거기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배우자가 없어도 일세를 보는 거 밑줄 이거 예외죠.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우리 비과세 요건은 몇 가지였죠, 여러분? 3가지. 누가 1세대가 국내 몇 주택?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죠. 자, 근데 결론부터 내릴게요. 각각의 조건에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네. 그래서 바로 이게 2번이 요거죠. 1세대 예외 규정입니다.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주택의 예외 규정 있죠. 자, 이게 여러분 교재 여러분 84쪽 보세요. 84쪽.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1, 2, 3, 4까지만 묶으세요. 1, 2, 3, 4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2개. 별표 2개. 그리고 제가 여러분 85쪽에 요 양가로 5번 예배기는 박스를 비교표 정리해놨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결론 이게 엑기스야. 시험에는 여기서 나와. 그래서 여러분 거기 1주택 예외 비교 박스 있죠? 별표 2개 여러분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86쪽 보세요. 양가로 6번 2년 이상 보유 예외 규정 있죠? 거기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의 예외 있죠?
요거 별표 3개. 예. (1, 2, 3, 4, 5번)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끝내려면 요거는 여러분한테 맡기는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1주택의 예외 규정과 보유기간 거주 예외 규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실무 나가면 얘가 중요해. 실무 나가면 즉 요거는 몇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몇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주택으로 보는 예외를 말한 겁니다.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빠져나가야 돼, 안 빠져나가야 돼? 예, 이게 바로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잘 이용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워낙 어려워. 왜냐면 요건이 너무 많아갖고 이걸 문제 내려면 예외 조건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출제 입장에서 안 내고 싶어. 이거 내려고도 힘들어. 왜? 자꾸 시비 거니까, 이의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고는 싶은데 잘 못 내. 그래서 저는 실무 특강 가면 이걸 엄청 강조하죠. 하나하나씩 풀어주면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된다, 저렇게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험에서는 여러분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86쪽 박스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있죠? 요거는 몇 주택인데, 얘는 1세대 1주택인가? 근데 뭐는 못한가? 2년 이상 보유 거주는 못했대. 조정 대상적인데 거주 못했대. 근데 그거 못한 게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 그냥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냥 비과세 해줄게, 그 얘기, 여러분.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 4, 5야.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한 번만 보시면 돼. 여러분한테 맡겨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7번에 특례, 양가로 8번에 특례 있죠?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특례, 지금 원칙도 못 하고 있는데 특례까지 들어갔다 못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요 특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서 좀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죠. 양도 또는 취득식에서 양도 소득세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